우리는 대한민국의 고3이다. 10월 서울시는 딱 5주 남았 고3. 이 두 글자로 수많은 것이 설명되는 것도 엄마한테 영어 파트니까 연고도 쭉.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다. To slow down time. I'm up in the woods. 정교수는 청담 공업묘지입니다. 다음 정교수는 너도 대한민국의 고3이었다. 그러니까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자고 있던 거야. 물어봤는데 그렇게 자면은 오래 안 잔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깬다는 거지. 잠깐 자고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보면서 아, 힘들게 사는구나. 다른 데다 정신이 팔지 않기 위해서 안경에다가 이렇게 뭔가 막 같은 걸, 칸막이 같은 걸 씌웠는데 그걸 보면은 정말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 차라리 그냥 좀 쉬더라도 그냥 내 목숨을 보존하는 게 낫지. 조금만 더 참아서 수능까지 한번, 남자라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대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에이 다음에 더 잘하지 이런 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아 모르겠어. 근데 내 생각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걔를 붙잡았으면 살았을 거야. 19년을 대학에 가기 위해 사는 것 같은 우리들. 원래 꿈은 대학에 가서 찾는 건 줄 알았고 점수에 맞춰서 대학과 과를 맞추는 것도 원래 그런 건 줄 알았다. 그런데 원래 그런 게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었던 거다. 너를 잡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무시한 사람인 채로 20살이 되어버리기 전 오로지 19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싶다. I'm down on my line. I'm moving the stew to slow down the time. 3학년 1학기 때 한예종에서 3학년들 그 현역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채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봤어요. 근데 이제 웃겼던 거는 지금 고백하는 거지만 난 내가 떨어질 줄 몰랐어요.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떨어진 거라 이걸 어떡하지? 이제 태어나서 최초로 머리를 염색을 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모든 상상이 끝나고 간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안 간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 그 학교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기숙사니까 학교를 돌아갔죠. 다 생각을 한 다음에 나의 그러고 나서 내린 결정은 그 모든 가능성들하고는 완전히 상관없이 부모한테 해준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이제 어머니는 따로 계시고 이제 아버지 쪽에서 나를 길러주는데 아버지한테 해준 게 참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랑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8월 작업했거든.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결과가 115, 111 아무튼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나는 피디인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지 뭐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 자랑이나 한번 시켜주지라는 굉장히 개인적인 애정의 발로 라고 할까. 근데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에 간다고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개인적인 애정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모든 일들은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일테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 막
그 미국산 소 때문에 막 난리 났었을 때 그때도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는 이제 여고생들이었는데 이제 그 여고생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오빠들한테 그거 먹이지 마세요 아니에요. 너무나 개인적인 애정. 그래서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나 확실한 액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학 왔는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 얘기 들으면 화내. 반칙이야! 라고. 나는 그래. 난 맞아. 그러지. 난 반칙이야. 내가 뭐를 하고 싶어 해요. 저거 괜찮아 보여.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이 안에서 이 뒤통수에 누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애가 나하고 똑같은 지적 능력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씩 나와서 물어봐요. 진짜야? 라고 물어봐요. 너 정말 저게 좋다고 생각해? 왜? 그래서 얘를 이기지 못하면 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얘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좋으니까! 인 거거든요. 그 모든 세상에 모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합리적이게 들리는 그 모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네가 그걸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잖아 라고 계속 묻는다면 정말이거든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건 없어요. 뭘 사랑하면서 살 건지 자기가 결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결정할 때 좀 많은 걸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냐 말고 한 12개 정도 놓고 그중에 뭘 할지 생각을 해봐요. 대학은 내 생각을 포장해주는 껍데기 같은 거야. 주변이 나한테 기대하는 거? 솔직히 대학 지금은 가고 싶긴 한데 왜 가고 싶은지 잘 모르겠고 그냥 남들이 내가 가줬으면 하니까 가는 필이야.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 그저 명품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대학은. 나에게 대학이란? 결혼으로 가기 위한 수단? 한마디 딱 잘라서 성공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많이들 했을 거야. 그 부모 세대들이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강박관념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옛날이지만. 지금하고는 무조건 대학 가야지 성공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나는 대학을 못 갔거든. 저희가 또 고3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죠. 공부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팀장님께서 같이 공부를 해보자. 입시 공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부들을 한번 해보자.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인문학이 뭔데요? 학교에선 쓰레기 취급을 당하며 자기들 말대로 3마리의 개처럼 살다 고3 때 품청소년 문화 공동체의 심한기 선생님과 인문학 공부를 시작한 3개 오빠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옛날 모습들을 조금씩 돌아보게 됐죠. 진짜 우리 정말 쓰레기였구나.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고. 너무 이게 재밌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가면 뭔가 할 게 있어서 갔는데 PC방 노래방 안 가도 되니까 품에 가면 그래서 가다가 레포트도 처음으로 레포트도 써보고 인문학 박물관 뭐 이런 데도 가보고 사람들 오픈 수업 그 촘스키의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그때 봤었어요. 근데 정말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심지어 선생님한테 정말 그렇습니다 했더니 더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화도 많이 나고. 이 셋은 1년 동안 자기들만의 학교에서 공부하며 이번 겨울 졸업식을 하며 논문 발표회를 열었다.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은 거지. 왜 거짓말이랑 진실이랑 왜 구별을 해야 되고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에는 왜 진실이 생겨야 되고 왜 이렇게 거짓말이 있어야 돼. 뭐 그런 얘기들 중요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느낀 거는 공부의 필요성을 알았고 이제 공부가 재밌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막 이런 짓 하다가 공부라고는 전혀 안 하던 애들이 이거 뭐를 만나서 그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대학이란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재밌고 내가 뭐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게 대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거길 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 자신한테 그런 에너지가 생긴 것 같아.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거.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하다가 공부의 재미를 알고 야, 세상을 알려면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다 이렇게 알았어, 어떤 애들이. 성호처럼. 그러면 이걸 더 하고 싶어서 대학을 한번 가볼 만한데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부터는 험난한 장벽이 있어. 뭐냐면 수능이다. 수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학을 가려면 다시 수능에서 요구하는 과탄사탐에 맞는 사지선다, 오지선다에 맞는 그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밟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어떤 걸 하려면 테스트를 받는 건 난 찬성이야. 시험을 보는 건 찬성인데 일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18살, 19살 애들이 수능, 맞춰진 수능 하나에 평가받아서 대학의 등급에서 나눠지는 거는 이건 죄야. 폭력이고 살인이야. 한국은 오로지 교과부에서 만들어준 그것도 일관성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수없는 이 반복을 하면서 만든 수능이라는 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절대로 대학을 갈 수 없어요. 수능은 18살, 17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10세 이전에 8세, 9세부터 수능 공부가 시작돼요. 수능 너 조심해. 수능이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은 대학에서 얼마나 이 학생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에서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미리 진단해보는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도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이 수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수능과 관계된 사람들의 태도와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 그리고 또 학교에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우리가 이름을 날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수능 아닌 그 어떤 제도가 다시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 몰입하는 현상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방황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학교 공부에 대해서 이전에는 정말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 나에 대해서 특별히 조명해주는 선생님도 안 계시고 도시 또 시골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봐야 도시 가면은 또 뭐 어중간한 그런 형태가 그런 수준이 돼버리니까 내 공부는 점점 더 소홀해졌고 그러다가 이제 도시에서 그냥 좀 놀기 좋아하는 애들과 만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같이 뭐 피워보기도 하고 마셔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은 크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보면은 교육의 문제점은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천박한 질문들을 하죠. 너 뭐가 될래라고 얘기를 하죠. 천박한 질문이라는 것은 인생에는 어떤 직업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는 방법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그 방황한 걸 돌아보면 그때 어떤 선생님도 나에게 인생이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건지 너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던 거죠. CEO는 아니면 경제 쪽으로 가서 증권사 쪽에서 일하는 거?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이랑 그냥 평생 행복하게 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건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거에 기동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 꿈? 운이 좋다면 외교관? 근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전책으로는 선생님. 공직 사회로 나가서 공무원 관계로 나가서 최소한 차관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살면서 다시는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죠.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그 모든 걸 각오하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대상을 만나는 게 내 꿈이에요. 그걸 찾는 게. 가면 좋 텐데 도대체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우린 가면 여자가 예뻐지니까. 결식됐어. 누나 생기가 돌아. 대학 가면 또 이것도 반복이잖아. 뭐의 반복? 고등학교랑 똑같이 반복할 거 아니야. 대학 끝날 때쯤 되면 또 취업 준비하느라, 또 직장 취직하면 또 돈 버느라 또 이거 또 한 번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이미 얼굴에 주름살은 늘어나고. 일단 높은 대학을 갈수록, 좋은 대학을 갈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대학이 낮아질수록 그 벽이 생기는 거지. 이제 넘을 수 없는 벽. 그래서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대학을 안 가는 게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가는 건데, 이왕 갈 거면 즐겨야지 이런 생각? 하면 딱 회사 재무에 관련된 걸 배울 거고, 경영, 마케팅 이런 막 진짜 직업에서 써먹을 만한 걸만 배울 것 같아서.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한국에 계속 있어야 하고 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한국에서 살려면 대학을 안 나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건 간에 그 생각이 좋게 포장되지 않거든. 가면 좋으니까. 가면 뭐가 좋아? 가면? 응. 문제아는 아니지만 모범생도 아니었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대학교를 가라, 대학교를 가라. 대학교 가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데 간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고. 그래서 아 그래 대학에 가면 뭔가 내 꿈이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처럼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왔고, 그래서 대학교를 와서 1학년을 다녔는데 그런 게 아닌 거지. 1학년을 보내면 꿈이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1학년을 보내고 나도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대학교에 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대학을 다녀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내가 왜 꿈을 찾지 못하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생각조차 못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지. 대학교 1학년 때 부산영화제를 간 거야. 근데 그게 좀 나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뭔가 이렇게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 대학 생활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서 뭔가 나한테 다가오고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경험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꿈이 나한테 찾아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갔다 와서 무엇든지 해야겠다.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입시를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죽여버릴 거예요. 막상 사회에 나가면 안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나의 전부야. 솔직히 지금은 내 전부지. 진정한 공부는 없이 학생만 죽이는 입시, 그리고 대학에 가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거부하기 위해 수능 날 1인 시위를 한 박두환. 적어놨었고요. 너희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대학을 거부하고 입시 폐지를 외치면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스스로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 더 행복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요. 몰라, 좀 슬프긴 한데 내가 뭘 할 때 정말로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 나중에 부모님한테 지금까지 받은 걸 돌려줄 수 있는 사람. 잘 모르겠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난 여기 붙었을 때 제일 행복했는데. 근데 난 대학 이전에 19년은 별로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왜?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은 적어도 앞에 19년은 별로 한 게 없을 거 아니야. 공부 말고는. 맞춰서 점수에 맞춰서 알겠지? 그래야 붙을 것 같아. 경쟁률 보고 막 과 바꾸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솔직히 아직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보는 건 브랜드? 그러니까 막 결국 그러니까 그 대학을 보고 가는 거지 자기가 뭘 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뭘 안 난 피디는 안 하겠어. 그러면 도태되는 거지. 변명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거지 같은 프로그램을 해도 그 애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게 다 합리화되고 막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쟤네가 나왔지 이런 식의 잘못된 그러니까 인과관계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아. 이를테면 나는 이제 동생이 이제 지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 3살 때의 지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동생이 나보다 한 살 어린 친구가 있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은 어렸을 때의 내 인생은 걔의 인생이었어. 항상 걔와 같이 있어야 되고 걔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가족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나는 그래서 내 존재 이유가 걔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중학교에 가서 동생을 못 돌봐주게 되니까 어머니가 돌보다가 뭐 이렇게 집 나가고 뭐 아무튼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나의 불행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때는 정말 짜증나고 괴로웠지만 생각을 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과 같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를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걸 한 번도 의심 안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 그렇게 비극이 한 번도 없어서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지. 정말 부럽네. 나를 한번 송민쌤 지금 믿고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걸 하고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이를테면 미술 시간에 그림도 한번 그려봤고 음악 시간에 리코더도 한번 잡아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진지해지지 않았던 건 뭐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쪽팔리니까 진지해지면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겁쟁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아쉽다라도 그걸 포기할 수는 없고 정말 우리 10대들이 자꾸 다른 세상을 보려고 애썼으면 좋겠어. 나가보고 뭘 해보고 자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학교에 엄청난 점 투자가 돼 있거든. 무슨 체험학습 CA 막 투자돼 수련회 소품 다 있어. 구성 메뉴를 보면 꿈을 가꿀 수 있는 메뉴는 다 있는 거야. 그 돈도 엄청나게 투자돼 있고 교육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사교육비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왜 그런 거야? 근데 왜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걸 사회가 알고 있거든. 근데 왜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냐? 정말 이거는 어떻게 좀 혁명이라도 일으켜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인문학교 하는 것도 작은 혁명일 수 있어. 그래서 딱 수능만의 문제는 아니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입시제도가 너무너무 자주 바뀌어. 그래서 제도에 적응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해왔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지 않았죠. 대학이 여전히 서열화되어 있고 그리고 점수 좋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하는 것들의 큰 틀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계속 답답한 쳇바퀴 안에서 맴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 짧은 교단에 섰던 경험으로 볼 때는 점점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입학 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생겨나기는 했지만 그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학생들을 하나의 기준으로만 줄 세우지 않겠다. 다양한 기준으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자질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우리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 또는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이 학생들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가짐, 자세를 갖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 후에 한국은 바람직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성과 지성이 건강하게 자라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닌데 희망적으로 가자는 거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네. 이게 애매한 게 있어. 우리 학교는 훌륭한 애들이 오잖아. 그치? 그렇죠. 점점 우수한 애들이 오잖아. 보고 많이 받은 애들이 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달라지는 게 좀 더 내가 느껴질 수도 있어. 다른 학교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에서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나 이제 그 변화는 하고 있잖니. 나도 입학 사정관제 자체가 취지는 항상 좋지만, 조심해! 취지는 항상 좋지만 패드를 계속 낳는 이유가 그거야. 계속해서 인식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인식이 안 바뀌는 과정에서 제도만 바뀌니까 이걸 또 예전의 인식대로 끌고 오잖아. 입학 사정관제 고득점 방안, 대책 이런 게 나오잖아. 이게 너무 안타깝죠.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험인 수능에 목숨 걸지 말고 자기 삶의 수능을 자기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나를 실험하는 거지. 나를 테스트해보거나 나를 실험하거나 세상을 위해서. 뭐 어른들이나 세상이 만드는 수능에 내가 거기 가서 막 불합격과 합격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하지 말고 자기 수능을 자기가 만들면서 그렇게 당당함이 있으면 뭐 사회가 만든 수능에서 만약에 낙오가 되더라도 좌절을 하지 않을 거구나. 여러분의 수능을 여러분이 만드세요. 나다운 게 이런 거야. 이미 나란 인간이 이렇게 변했어. 슬프다 진짜. 어릴 때부터 나는 새벽 1시, 2시까지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 대학 합격을 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살지 그런 게 하나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아예 목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능 시험을 잘 보겠다는 그 생각만 하고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공부를 했지. 그래서 수능 잘 보는 것도 좀 걱정되지만 수능 너의 연구차가 비 내리는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난 후에야 그제야 너는 3년간 한 번도 우리 앞에서 운 적이 없다는 게 떠올랐다. 너는 우리 앞에서 한 번을 울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은 하늘이 너를 대신해 울어주더라. 너는 잡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잡고 싶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도 나의 대학 원서에 기록하고 말겠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고3이다. 우리는 곧 20살이 된다. 우리는 곧 대학에 간다. 잘 필인 했다는 상을 혹은 벌을 받으러 간다.